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입춘이었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생입니다. 어제 오후 싱하이밍이라는 낯선 이름이 인터넷 뉴스에 올랐습니다. 싱하이밍? 누굴까요? 그러고 보니 그저께부터 예고된 기자회견의 주인공이더군요. 1월 30일 부임한 주한 중국 대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임장도 제정하지 않은 대사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언론도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더군요. 다만 언론도 저와 시각이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싱하이밍은 유창한 한국어로 미리 쏜 기자회견문을 한국어로 읽어내려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던데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한 대사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걸 아는 기자들은 서툰 한국어 발음이지만 외국 대사가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반가웠겠죠. 어쨌든 싱하이밍 대사의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열흘 안에 잡힐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WHO 세계보건기구 요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전염병이 타국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서 7일에서 10일 내에 절정에 달한 후에 곧 제어될 거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시인을 한 시진핑 주석의 말은 허언을 한 겁니까? 인터넷에는 중국의 확진자가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적어도 4배 아니면 5배는 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일 전제 중국 내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감염자만 7만 명 이상이 넘는다는 보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죠. 언론 보도로는 우한시만 하더라도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기에 미처 병원으로 가지 못한 감염자가 사망한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싱하이밍 대사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한 교민을 수송하는데 중국 정부가 도왔다는 걸 강조하면서 생색도 내더군요.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가 취한 후베이성 이준의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감히 평가하지 않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걸 보면 우회적 불만을 표시한 거죠. 게다가 이준의 우한 방문자 입국 금지는요. 아무리 신뢰성이 없는 뒷북도 찢어진 맹탕 뒷북이니까 말입니다. 하긴 WHO 사무총장도 WHO는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새삼 중국의 힘을 느끼게 되더군요. 아마도 미처 신임장을 제출하지도 않은 싱하이밍이 기자회견을 서둔 건 국내에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여론을 잠재울 필요 때문이라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포비아, 차이나 포비아, 이걸 줄이겠다는 거죠. 언론의 관심은 자연히 시진핑의 방안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태도도 드러났듯이 지금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죠. 중국과 혹 외교 마찰이 빚어질까? 혹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방안에 목을 맬까요? 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걸까요? 시진핑 방안은 작년 12월 23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중국에 간 문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가서 시진핑과 따로 회담을 하면서 올 상반기에 시진핑의 방안을 요청했고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공식화된 사안입니다. 이후 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해왔죠. 그런데 시진핑은 4월에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군요. 어제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진핑의 방일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예정대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일본 방문 4월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면 그 이후인 5, 6월이거나 3월 18일 중국 양회죠. 인민대표회의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이 양회가 끝난 뒤부터 4월 초순 사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 정부가 기대하는 건 바로 이 초범의 방안입니다. 정부는 시진핑의 일본 방문 이전에 단독 방문을 기대한다고 해왔죠. 겉으로는 사도로 인한 양국 갈등을 해소하면서 한한일도 풀어서 문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시진핑 방안은 문자 그대로 문 정부에게는 일석삼조입니다. 첫 번째, 시진핑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 갈등을 풀고 한한령 해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둘째, 문 정부가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온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의 방안은 꼭 필요한 걸 겁니다. 작년 연말 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김정은은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회의에 끝내 오지 않았죠. 문 대통령이 참 공을 많이 들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건 너무 무리한 초청이었습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띄우려 했던 문 정부의 기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뒤에 김정은은 한 발 더 나가 미북 협상에 우리들을 끼어들지 말라며 아주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때 지구상에서 북한의 말이 먹히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의 시진핑이 방안을 한다면 뭔가 남북관계에 새 전기가 마련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 정부가 시진핑의 3월 말 방안에 목을 매는 건 바로 총선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방안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화의 판문점이라도 간다면 그거 마치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북 회담 같은 효과를 가져올 테니 말입니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3분의 1이 넘을 박빙의 선거구에 승패를 가르는 대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진핑 조기 방안은 문 정부에게는 일석삼조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인 한국당에게는 최대 악재가 될 겁니다. 자, 이 와중에 4일 조선일보는요. 시진핑 방안이 6월로 잠정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인데 중국 당국이 내부 사정으로 3, 4월 방안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4일 이 기사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시기를 밝힌 적은 없으니 잠정 연기가 틀린 것이라고 했군요. 이거 뭐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3, 4월 방안이 6월로 연기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언제 온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잠정 연기했다고 한 표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연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이 공식 입장 발표의 주체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외교 소식통이요. 제가 좀 알아보니 정부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던데 그러면 문제는 좀 다르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초기 대응 잘못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 시진핑은 아주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 정부는 지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혐중 정서,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 이 차이나 포비아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3일 만인 이래야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죠. 그 내용도 2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틀 뒤인 4일 0시부터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중국 눈치를 본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하나만한 조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을 완전 차단하는 게 훨씬 이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도 사날랍니다.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4일 67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후베이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실제 중국 내 확진자의 40%는 후베이성 바깥의 다른 지역의 환자입니다. 우한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긴 이름을 굳이 쓰라고 하는 것도 그 일환이죠. 무려 12자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오늘도 제가 살펴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블룸버그 이런 해외 언론은 모두 우한 지명을 넣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은 지금까지 많았죠. 일본 뇌염, 홍콩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건 그대로 쓰면서 왜 세계적 통용어인 우한폐렴 혹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당장 미국 독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국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게 아닌가요? 어제 4일 한상혁 씨 맞죠?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대표자를 불러서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확한 정보에 우한폐렴에 대한 정확한 명칭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는군요. 쉽게 말해서 우한폐렴 말 쓰지 마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쓰세요. 이 얘기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KBS와 연합뉴스 TV, YTN과 네이버 카카오도 방문해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로는 청와대가 우한폐렴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이미 1월 2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일제히 알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한폐렴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학술명이고 하나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는 명칭이죠. 뭐를 쓰든 빨리 퇴치나 됐으면 합니다. 자, 정치권 뉴스를 간단히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만난 TK 의원들이 컷오프에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시스템 없이 컷오프 비율을 정해놓고 공천심사를 하는 것은 TK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한국당을 새롭게 보이는 것은 공천이지만 무엇보다도 당의 중진들이 자기 희생을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건 그런 리더십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부터 종로 출마를 망설이고 심지어 김병준 출마설이 나오니 이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으로 밖에 제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선거 망치실 겁니까? 좌편향 세력을 부수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대표가 정말 돋보이더군요. 그 이 전 대표보다 못해 보여서 어쩌겠습니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탈당하면서 손학규 대표는 문자 그대로 궁지를 내몰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졸지에 국고보조금만 87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의원은 유일하다시피 한 손 대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떠난 겁니다. 첩고하던 강진 만덕산에서 정치에 복귀하면서 만덕산이 내려가라 한다. 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잠옷 큰 포부를 드러냈던 손학규 대표가 이제 노역의 화신처럼 되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짠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할까요? 정치를 한다면서 왜 자신을 먼저 버리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죠.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공소장 제출을 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전달하도록 했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사건의 공소장은 모두 국회의 요구대로 제출해 왔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왜일까요? 그녀는 턱도 아니게 피의사실 공표를 그 이유로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의사실 유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소장이죠. 공개된 소추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그 공개를 막을 권한은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어느 법전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게 공개되면 정권의 도덕성이 흔들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공소장의 공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숨김없이 드러내는 걸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합니다.
어제 기아차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용차, 현대차 모두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군요. 조업 중단이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춘입니다. 이제 봄 기운을 느낍시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